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7%, 코스닥은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등락은 다른 날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수급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그런 날입니다. 코스피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특히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다른 날보다 좀 크죠.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쭉 흐름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기 시작해가지고 급기야 오늘 이렇게 늘었는데, 그동안은 투자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거고, 또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 규모가 투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이제 투자의 방향을 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일단 전체 돈 흐름을 들여다보면은 외환시장에서 볼 때 이 환율 있죠. 지금 달러가 우리 한국 시장으로 11월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저거는 우리 한국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1월 기점을 해서 돈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한 10월경 그동안 미국으로 향하던 이 달러가 전 세계로 향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요 기점을 해서 우리 시장에 다시 올랐어요. 그러다가 긴축이 다시 길어진다. 물가가 높아지고 안 잡혀가지고 여러 그런 신호가 있자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전 세계로 다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달부터 그런 흐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건 긴축이 이렇게 더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죠? 그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정부 부처를 요 기점으로 딱 들여다보면 코로나 시기에 미국 정부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 또다시 코로나만큼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누가 봐도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을 겨냥해서 경기를 갖다가 부양하려고 돈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요 영향이 돈을 갖다가 만드는 게 뭐 정부, 은행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저렇게 돈을 푸니까 이런 사들이 난 거예요. 그 여파로 지금 우리도 큰 고생을 하고 있다. 어떤 고생이냐면은 일단 물가가 저렇게 돈 많이 풀리니까 높아졌고, 또 연준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갖다 더 올려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까지 이렇게 미국으로 향하던 게 전 세계로 향하다가 다시 지금 올해 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향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뭐 기준금리도 높아졌지만 채권금리도 높아지고 또 은행의 대출금리도 높아져서 이자 부담이 상당한 수준까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싹 정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우리 한국 주식시장 있죠. 지금 비중 확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도 주식시장 괜찮고 현재 한국 시장은 저평가다 이 말입니다. 꼭 저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수급이 많았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만 힘든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가계 대출이 늘어났고 급기야 저기 OECD에서는 우리 한국 가계 비중이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자 부담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자 부담이 이제 자꾸 국민들이 많이 지게 되고 기업들도 많이 지게 되다 보니까 소비가 줄여서 돈이 더 안 도는 그런 악순환 구조로 이제 접어들었었는데, 그 영향을 준 게 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욕심 때문에 그것도 큰 영향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은 국민이 없나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은 잘 안 되는 데는 엉망입니다. 지금 연체가 늘어나서 엉망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상황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연준이 아직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음에 나올 물가, 지금 유가가 지금 10월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아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기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온 거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외환 시장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인덱스 쪽으로 가면 전 세계로 지금 달러가 다시 향하고 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잘 돌아다닐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상황, 그리고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죠. 또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면 시장이 오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올해였습니다. 이게 또 이제 올해고, 이게 내년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은 시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럼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가장 힘들 때 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매수하기,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힘든 시기에 주식을 좀 더 사고 싶지만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끼고 아껴서 사는 사람은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유동성 관리 잘하고 미리미리 대비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제 공부 정말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독서실 가서 열심히 뭐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보다가 보면 시간이 흘렀을 때 그 흐름을 이해하고 리듬을 타듯이 그 누적의 힘이 상당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어떤 취미생활처럼 경제 관련 어떤 기사들, 정책들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수급이 전기전 접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거의 이 정도면은 전업종 골고루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금융투자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산 날이 잘 없었죠. 기관들은 아직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지금 큰형님이 외국인들이 움직이면 다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시장 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 이제 펀드 자금들은 우리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실제 우리나라 무역 관련 지표들 보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돈이 지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들어오는 거고, 그런 가운데 연말로 가게 되면 배당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요. 또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적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요 사이에 이제 또 총선 관련 테마들이 막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테마가 있겠죠. 또 그리고 멀리 보면 추세적으로 좀 돈이 들어오는 것과 합쳐지면 앞으로 뭐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을 늘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감 시장 늘 보셔서 아시죠? 뭐죠? 10월 말쯤에 마감 시장 쭉 보시면 연속해서 지금 바닥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 보면 딱 끝에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갖다가 계속 이를 살펴보고 돈 흐름을 살펴보면 대충 일 흘러가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힘들고, 계속 어떤 리듬을 타듯이 시장을 갖다가 쭉 살펴보는 그 누적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시장을 계속 이래 봐 오셨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면은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좀 주요 종목 들여다 보면은 LG전자 있죠. LG전자는 지금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에요. 요거는 그 이전에 상승 추세까지 갔다가 지금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잠시 미끄러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냐? 이 빨간색 대충 생각해 보면은, 개수 대충 생각해 보면 이만큼, 개수만큼 더 갈 수 있다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언제 매수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느냐? 바로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어느 순간 불이 깜빡 바뀔 겁니다. 상승 평범으로 딱
신호가 딱 바뀌는 순간 매수 포인트로 삼아서 접근해도 되겠죠. 또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거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자, 이거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세력들이 돈 좀 더 넣어야 돼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동안 상승률 일단 여기 저 빨간색이 몇 개입니까? 빨간색 개수만큼 파란색 개수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한참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그동안 하락하는 이 방향이 상승으로 지금 추세가 튀어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매수 주문을 높여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파워 엑스레이로 보면 이렇게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종목은 개인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개인들 매물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좀 더 단합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장님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움직이면 기관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보고,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싸다고 보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시점에 왔습니다. 한국전력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또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작 분위기 쭉 들여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할 그 무렵 한 10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지금 바뀌는 게 느껴지죠. 또 그리고 외환 시장을 통해서도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느껴지고, 이제 주식 시장도 지금 계절적으로는 겨울입니다만은 그동안 주식 시장은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주식 시장은 이제 서서히 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려울 때가 항상 좋은 투자 시기죠.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게 되면 괜찮고, 또 카페에서도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뭐 역사 공부를 해서 우스갯소리로 남한테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닥치게 될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될 때 생산시설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기업 이윤은 얼마나 크게 늘어났어요. 지금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가 오르고 AI 관련주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늘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것도 점점 우리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심지어 서비스업 쪽에도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고 있는 일이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이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풀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회전이 늘어나서 거품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내년에 여러분들 뭐 새해 목표 세워본다면은 어쨌든 간 아껴서 가능하면은 주식을 좀 더 사모은다, 이런 쪽으로 아직은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